대통령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강찬호 위원 아는 거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 본인이 네. 내가 현재 판결 날 때까지 네. 입을 닫고 있겠다라고 참모들한테 얘기했고 예. 그 참모들이 그거를 기자들한테 슬쩍 흘려가지고 예. 이렇게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이잖아요, 정. 그렇죠. 그 예. 정중 동이에요? 아니면 속도 그냥 정중 정이에요? 제 생각에는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이고 예. 뭐 또 아마 참모나 아니면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윤 예.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볼 때 이제 우선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조인이고 예. 두 번째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고인이잖아요. 피고인 한마디로. 그러니까. 피고인, 예. 피청구인?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법적 용어로 그냥 예. 큰 틀에서 퉁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판결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판사를 자극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저지간 뭔가 이게 밖으로 이런 얘기했다라는 게 좀 보도되지 않도록. 요거는 굉장히 신경을 좀 쓸 것 같아요. 단속을 하는 거다. 네, 그럼 그건 가능한 저 뭐냐. 왜냐하면 지금 재판 상황이잖아요. 뭐 예. 그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팩터가 될 것 같다. 네. 아니 왜냐면 근데 그 나오던 날 이제 그 서울 구치소 거기가 이제 다른 구치소랑 다르게 내려오는 길이 언덕이 조금 있고 앞에 공터가 많아가지고 다른 구치소랑 다르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거든. 만약에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가 있던 동부구치소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못 모였을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찻길이기 때문에 모일 데가 없어. 근데 구치소를 굉장히 많이 자주 다녀보신 거군요. 저희는 그러니까. 일이 그거니까 많이 그러니까 다니죠. 예. 말이죠. 네. 서울 시내 있는 구치소 중에서 사람 앞에 많이 모일 수 있는데 서울 구치소밖에 없어요. 이야. 공터가 있어 앞에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동부에 갔으면은 그렇게 못하죠. 근데 네. 어쨌든 거기서 막 내려오다가 막 악수하고 구십도 하고 엇벗고 빼놓고 다 했거든요. 잽을 3번 했죠. 잽을. 네, 잽을 3번. 잽을 3번. 네. 지금 사진 나가잖아요. 이거 딱 보면은 이것은 언제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선거 유세 기간인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의 사진이잖아요. 아니 사실은 그 저 잽 말고 또 하나 눈에 띈 게 폴더 인쇄였잖아요. 예, 예, 폴더 예. 인쇄를 3-4번을 했는데 예. 그거는 정말 대선 유세 때. 그죠. 그 이후에는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랬단 말이에요. 요 장면을 보고 나면 한남동 관저 가서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좀 조용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뭐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알아서들 해준다는 거. 예, 이미 그러니까 보수 결집은 다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마자 대선 여권 대선 후보의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는 한번 만나고 싶다. 기회가 되면 예, 뭐 예. 만나고 싶다 얘기를 하고 오세훈 시장도 이제 탄핵 심판 변론 재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김문수 장관이랑 솔직히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는 아 석방 환영한다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예. 공개적으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 지금 아마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것 같아요. 뭐요? 첫 번째는 이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정보전 이제 물밑으로 변호사들이 이제 바쁘게 움직일 거다. 궁금하겠지. 예, 뭐 뭐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예, 네, 저- 저도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귀 준비. 네. 복귀 준비를 해서 복귀 준비.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뭐 전해지는 바로는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지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귀를 하면은 바로 업무를 이제 제대로 시작해야 되면 그동안 기강 빠진 사람들 또 소집도 하고 뭐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그 최상목된 그 지원 TF도 해체한다. 사실상 해체했다. 맞아요. 뭐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복귀가 임박했다라고 그쪽에서는 믿고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또 유튜브 보면서 예. 반주도 한잔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 좀 이제 삶을 이제 석방의 어떤 여유로움을 즐기셔야 되니까 그런 거 제가 중심으로 볼 때 지금 하고 굉장히 그 윤 대통령의 속내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마지막 부분은 그래요? 왜냐면 50여일 동안 그 옥에 있으면서 그때는 술을 한 잔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면회를 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굉장히 그 안색이 오히려 좋고 건강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술을 안 먹으니까 술안 먹으니까 먹으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박 실장은 어떻게 봐요? 뭐 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까? 일단은 자유의 공기를 좀 만끽하면서 네. 김치찌개도 먹고 그 계란말이도 먹고 방도 이 방 저 방 다녀보겠죠. 안전해서. 왜냐하면 방 하나 있었잖아요. 작은 독방에 있다가 반려견들도 안아줬다고 보도돼 그렇죠. 있어요. 예. 반려견 토리도 안아보고
그다음에 샤워도 하고 예. 이게 정말 더물 샤워지.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이런 걸 좀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상당히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은 예. 여러 정황상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틀리게 보는 거고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당연히 8대0으로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내 옆에서는 그래서 탄핵 심판이 인용됐을 때 예. 이사갈 준비도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삼성동 당시 사저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가 워낙 높아서 예. 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계 기각될 거라는 게 되게 소수였고 저 외진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지금은 거리에서 극우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니까 아. 이 그들만의 리그가 약간 커져 있어요. 오히려 착시 효과가 착시 효과가 오히려 얘기인가요? 커졌다. 예. 그냥 저는 알겠습니다. 요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된다고 예. 봅니다. 아니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정치인들이 말과 행동이 네. 본인들은 그냥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해석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냥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 그날 이제 나와가지고 막 어퍼컷만 빼놓고 잽 3번? 잽을 세 번 90도 한 다 하는 거. 이게 네. 나가다 보니까 와 저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고마워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번 보여줘서 저들을 결집을 시켜야 나에게 탄핵 심판도 유리할 것 같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조기 대선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간단한 거는 그 바로 생각하고 한 거야, 그냥. 문제의 그 다른 구치소와 달리 사람들이 모여 있고 상당 거리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원래는 그냥 그 까만 경호차 타고 그냥 쑥 지나갈 수 지나가죠.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 길을 걸을 생각으로 이미 예. 구치소 나올 때부터 그 걸음을 걷는 쪽으로 예. 선택을 했잖아요. 이미 그가 어느 정도 그런 의도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의도를 가지고 아니, 어느 있는 정도 거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냐면 첫째는 뭐 가장 가볍게 생각하면 우선 옥중에서도 뭐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해서 예. 자기 응원해 줬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밖에 지금 바로 구치소 밖에 그 지지층이 와 있다. 뭐 이건 당연히 들었을 테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내가 그분들한테 감사 표시는 꼭 해야 되겠다. 아마 이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럼 감사 표시하려면 차 안 타고 한 100m는 걸어가 봐야 되겠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니 그 김에 내가 저 지지층한테 인사하고 고맙다고 표시하면서 몇 가지 제스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게 뭐 지지층 결집도 될 수 있고 또 뭐 어떤 당에 대한 또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나 이렇게 살아있다라든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그런 게 짧은 순간이나마 머리에 다 교체하지 않았겠는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김진우 평론가도 일단 예스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의도 없었다. 아, 없었다? 예, 예. 그러니까 걸어간 행보가 아니요. 그게 의도 없었다. 그냥 예. 순간 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고마워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본인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대통령을 했을 때가 아니라 대선 후보 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어디를 가든 환호를 하고 윤석열 최고다라고 하고 근데 대통령 때도 물론 이제 환호를 받을 때도 있고 뭐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지지자들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 본인이 가장 행복했을 때를 간접적으로 다시 체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환호를 하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조건반사 같은 거예요. 파블로프에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순간 어느 순간 바로 손이 올라가고 이게 근데 주먹을 이제 원래는 어퍼컷을 하고 싶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야 여기서 어퍼컷 하면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작게 사실상 그러니까 작은 어퍼컷 세레머니라고 좀 사실은 봤거든요. 확 들어 올리다가 순간적으로 아차 하면서 여기서 맞아요. 멈춰야지. 저는 딱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 들어 올리지는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쥐는 딱 요 타이밍.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나온 거다. 본능이에요? 예. 파블로프의 개면 누가 파블로프고 누가 개입니까? 아 뭐 제가 막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파블로프에게는 조건 반사할 때 항상 인용하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떤 폄하나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로 제가 생각이 저 들어요. 네. 참고로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 서울구치소가 그 앞에 이제 유치장 구치소부터 입구까지 길어요. 네. 거기 언덕을 차량택을 내려다가 중간에 대통령 쭉 걸어와요. 그렇죠. 서울구치소 입구를 큰 철문에서 나오면 왼쪽에 주차장으로서 큰 공터가 있고 또 큰 길까지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큰 길까지 내려가는 그 길을 이제 대통령이 걸어가면서 이제 뭐 악수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다고 보는 게 그것도 똑같이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뭐
직접 본 건 방송국에서 한 번 본 적밖에 없지만 예. 평생 한 번도 전략적인 게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아, 이거 너무한다. 그 대통령이 검찰 아니, 이제총장인데.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전략적으로 제가 뭐 죽 같은 표현을 쓴 게 주판 하나를 튕기는 스타일이 아니다. 주판을 휘두르는 스타일이다라고 했었지만 저희랑 방송할 때도 한 번 했었어 그 얘기. 예, 그게 이제 늘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모습을 약간 예상을 추정을 해보면 갔을 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든 누구든 얘기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앞에 예. 대통령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마 거기서 누가 잠깐 뭐 이제 휴가 잠깐 나오고 또 들어가야 될 테니까요. 일단 예.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딱 할 때 앞에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는 이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대통령의 마음속부터 그냥 생각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오케이 내가 이들에게 알겠습니다. 인사해야지. 지금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너무 많이 모습을 드러내고 막 메시지 내면은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용산하고 한남동 조용한 건데. 왜냐면 자, 사실 그 그러면 다음날 각 신문 특히 아무래도 용산은 보수 언론 신경을 쓸 텐데 보수 언론이 그 다음날 전부 다 자중하다. 자중. 그 자중이라는 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이제 진원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 취재해 보니까 대통령은 취재. 친한 아, 이거 거창한 좋아요. 너무 취재란 말이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서 들어보니까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을 제가 좀 접해봤거든요. 네. 전부 그 얘기를 넣었대요. 뭐 대통령이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절대 로키로 가야 된다. 지금 뭐 그 헌재 자극하면 안 되고 또 막 대통령이 지금 결정도 안 됐는데 막 벌써 다 그냥 다 풀려난 것이냐 완전히 죄를 면제받은 것이냐 이렇게 처신하면 민심에도 안 좋고 하니까 철저히 로키로 가라는 조언을 여러 그 친한 사람들이 넣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잘 얘기하셨는데 그 재판 전략 여기서 지금 상당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변론 재개를 지금 변호인단이 하지 않겠다는 거 나오고 있잖아요. 원래는 빨리 끝냈다고 막 뭐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변호인단하고 얘기하면서 변론 재개 일각에서 하자는 지금 상황도 바뀌고 헌재도 해볼 말이 있으니까 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 아직 그건 100% 확인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하고 뭐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변호인단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괜히 뭐 변론 제기하면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시간 끌기 전략을 하냐 또 반대로 헌재가 기각을 하면 또 어떻게 망신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변론 제기하면 마은혁 후보 임명되고 재판 참여해서 구인 체제 가가지고 6표가 확보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 이것을 감안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용산과 한남동에서는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국정 보완책을 준비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왔다가 물론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그런 기사도 나왔던 것 그게 같고. 자기들끼리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상 세계가 좀 더 확대돼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또는 대통령 측 변호인 사이에 지금 몇 명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2명 정도는 기각으로 돌아섰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소문내면서 오히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래서 마치 그걸 기정사실로 믿고 있고 그래서 이미 2명 정도에서 1명만 더 섭외하면 되는데 설득하면 되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돼 버리면 이분은 명확한 탄핵 인용 쪽이기 때문에 변론 제기를 하면 안 된다. 이 결론까지 도출되는 그들만의 망상 세계에서 지금 스스로 목소리를 키우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가 믿는 알겠습니다. 그런 현실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용산과 대통령실은 뭐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도 뭐 광의의 당사자지만 뭐 사실 탄핵되면 조기 대선 치러야 되는 또 입장이니까 좀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금 분위기는 딱 보면 지도부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보니까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 셋째도 안정 뭐 이런 건데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 주장하고 뭐 릴레이 5명씩 조 짜서 연자 농성한다 그러고 개별 의원들의 발언은 좀 세진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의 겉에 나타나는 모습과 진짜 속내는 뭐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뭐 다르다고 봐요? 아니면은 일단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로키로 가자고 하는데 굳이 세게 지금 나가서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천막당사 지금 거의 2년 만이라고 합니다. 광화문에 천막당사 친 게 예전에 2012년에 13년에 국정원 개혁 뭐 그때 요구할 때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비판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좀 로키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올 것을 국민의힘이 믿나?
그 생각이 드는 게 뭐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나라고 예. 정말로 의심이 들어요. 예. 왜 저는 그렇게 아닌 게 이게 로키로 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헌재를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도 있지만은 결국은 탄핵 이후에 탄핵 파면된 다음에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야? 중도층 잡으려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로키로 가죠.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 머릿속은 어차피 탄핵은 인용이고 조기대선 예. 준비가 들어있다. 말은 못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자극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야 되면은 자극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그쪽에 힘이 실렸다 저는 지금 지도부의 생각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뭐 윤상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좋아하고 뭐 이렇게 반색하겠지만은 예. 윤석열 대통령 석방돼서 망했다 이게 대세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잠깐. 그러면은 대통령 석방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환영 논평하고 개별연도 잘 됐다 뭐 이랬는데 속내는 다를 거다. 아니 실제 몇 분이 저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되게 곤란해졌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네, 왜 왜- 나왔대 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게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으면은 결국은 이게 대선이란 거는 만약에 이제 특히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뭐 더 이제 파면이 되면은 대선이 될 텐데 그러면은 이게 전망적 투표가 돼야 되거든요. 대선은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망적 투표 성향이 강하잖아요. 누가 앞으로 잘할지를 봐야 되는데 계속 윤석열이 나오고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무슨 발언하면은 그쪽으로 지지층도 확 몰리고 그러면은 대선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까 대통령 나와 있으면 조기 대선 있으면 구도가 역시 계속 이재명 대 윤석열 저 구도가 바로 돼버린다. 정확한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도 똑같아요.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고 또 취재라고 보면 좀 그런데 민주당 비명계 지금 이른바 잠룡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민주당 얘기 좀 이따 말. 그럴까요? 그럼 그냥 지금부터 그냥 끝까지 저는 안 와도 되는 것이. 자, 국민의힘 얘기 마저 좀 해보고. 국민의힘 얘기를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예. 국민의힘부터 해드려? 그러면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지금 뭐 저런 측면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좀 혼재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냥 드러난 현상을 말씀을 드리면 딱 한 달 전에 2월 12일 날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 왔어요. 그때 윤재욱 의원하고 막 거기 이제 세미나 사람 같은 거. 많았지, 그때. 사람 많았죠. 본인 아마 아실 거예요. 약 40여 명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서 어제 오세훈 뜨나보다. 그리고 대선 조기 대선 이미 모두 들어갔다 했는데 어저께 딱 한 달 만에 3월 11일 어저께 이번에는 유영원 의원이 또 북핵 관련 포럼을 해서 많이 안 왔어. 좀 바로 아시네. 예. 반토막. 40명인데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 벌써 이제 윤 대통령 존재감이 확 드러났고 지금 조기 대선을 적어도 겉으로 예.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하는 얘기가 지금 조기 대선 안 하잖아요. 그리고 헌재 절차적 흠결 지금 빨리 개선해라. 지금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로키로 가기 시작했고 조기 대선 관련돼서 내가 뭔가 그런 잠룡들한테 가서 사진 찍는다는 거를 예. 벌써 지금 의원들이 기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이 친윤 지금 뭔가 재선하고 가까운 이런 의원들의 행사에 친한계 의원 중에서 약간 성향이 열벗던 의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거는 직접 나경원 의원실에서 들었는데 예. 얼마 전 나경원 의원이 무슨 행사인가 했었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는 전에 언론에서 그냥 아주 적극적인 친한은 아니지만 조금 친한계로 이제 대강 누구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 아니 공식적으로 나타난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저가 안 갔어요. 안 갔고 이제 나경원 의원 실족 얘기를 들어서 전하는 거라 어쨌든 그런 의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한마디로 다시 지금 말한 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비명계 지금 잠룡들조차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소집해가지고 우리 함께 윤석열과 맞서 싸우자. 여기에 지금 다시 프레임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국민의힘 역시 지금 조기 대선에 지읒자도 꺼내지 않고 지금은 일단 윤 대통령 지키기 뭐 현재 어쨌든 좋은 결과 끌어내기 그렇게 하는 그러면 거죠. 약간 속내 해석이 약간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겉으로는 적어도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겉으로는 거죠. 박 시장 이게- 어떤가? 겉과 속 완전 다른 건가 국민의힘이 그럼 지금? 지금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 애매한 된 건데 예. 뭐냐면 저도 여권 관계자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저는 뭐 1월 초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만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 정도면 이 두 분은 망상에 크게 빠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략적 스탠스로 계속 어떻게 보면 탄핵에 반대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급변친을 나중에 할 거다. 이게 계속 거리의 극우 목소 때문에 늦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급변침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조기 대선 열려도 현재 결정을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변침하기에는 너무도 나갔다는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 지도부도 이 목소리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왔던 결론은 거리에 나가자는 일부 의원들 사실 다수죠. 예. 다수 의원들의 목소리에 개인적으로는 알아서 하세요. 당에선 안 합니다. 예. 이게 양쪽에 지금 비중을 두면서 하는 애매한 스탠스거든요. 나중에 소프트 랜딩을 노리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너무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 무게가 좀 더 실리면서 심지어 여기서 대통령까지 석방됐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럴 네. 경우는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어떻게든 변침을 해서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를 내세우면서 대선에 도전할 것인가 예. 아니면 아예 구구 목소리에 내가 확 기대서 당권이라도 쭉 갈 건지 이야. 이 애매한 지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김준일 대표 평론가가 얘기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거하고 우리 저 박성태 실장의 급변치 포기 선언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아주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다른 그러니까. 거. 고민 중일 거다라는 고민 중이다? 걸쳐 놓은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지지층 총결집 해가지고 나오는 게 여러모로 크게 도움은 안 되고 대통령도 자중하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예. 뭐 그리고 그 과실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누가 따가느냐. 굳이 따가자면 윤상현, 나경원이 따가지 권성동, 권영세가 따갈 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보는 저 거죠. 중요한 예. 거는 저는 요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지금 민주당은 총력전 펼쳐서 의원들이 삭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명계까지 다 소집해서 국난 극복 지금 앞으로 그냥 함께 캠페인하자 예. 대규모 집회 갖자 그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저께 정확히 선을 그은 거예요. 당 차원의 집회나 이런 거 예.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로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조기 대선 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중도층 싫어할 만한 그런 행동 안 하겠다는 거가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들이 가서 윤 대통령 지지하는 행동은 내가 못 말린다라는 거는 또 기존 강성 지지층을 어느 정도 끌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다 알겠습니다. 있어요.